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없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경자년 민생정보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갑봉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었던 비 노래 이 깡. 예. 이게 뭐예요? 깡이라는 노래인데 몇 년 전에 처음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망작이라는 비판 엄청 받았어요. 망한 작품이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다 이제 그 풍자도 하고 약간 비판도 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일 많이 본 뮤직비디오만 1276만이 조회를 하고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댓글이 13만 개가 넘게 달려있는데요. 오. 나머지 이제 비슷한 뮤직비디오까지는 더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1인 1깡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깡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댓글도 달고 풍자도 하고 또 그런데 이 가수 B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어떤 방송에서 물어보니까 예. 알고 있다. 많은 비판 받았다라고 쿨하게 수용을 한 거예요. 팬들의 반응을. 안 소장도 해봤어요? 저도 댓글은 안 달았는데 네. 하루에 한 번씩은 요즘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1인 1깡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데요. 저도 여기 지금 유튜브 이렇게 열어서 보고 있는데. 예, 일종의 그 어떤 사회적 풍자나 비판을 함께하는 놀이로 하는데 예. 만약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웃자고 있는데 죽자고 막 정색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뮤지션이 그걸 쿨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풍자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냥 나도 그것을 수용한다라고 이렇게 쿨하게 받아준 거예요. 언제부터 또 음악 전문가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 좀 비판에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들어주는 사회도 좋은 사회다 이런 알겠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비 잘 아세요? 잘은 모릅니다. 좀 섭외 좀 해서 여기 출연 좀 시켜요. 예? 비하고 김태희 부부가 무슨 침대 광고하는 건 봤어요. 그것도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자, 본론 들어가죠. 예. 지난 월요일부터 정부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정책입니까? 예, 정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책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원자 수혜자가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총 1조 5천억 정도가 풀릴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안타깝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두가 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는 탈락하고 이런 거 없어서 제가 그렇게 요청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지적이 하나 있었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아니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 똑같이 받으면 어떡하냐. 가난한 사람 더 힘든데. 바로 그 지적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최근에 소득이 매출이 확 줄어든 사람이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입니다. 네. 이 4개 계층에 한해서만 그것도 최근에 소득이 25% 이상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돼요. 3월달, 4월달에. 네. 그러니까 최근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기준이 예. 있습니다. 그 한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총 3달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까 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냐면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못 버틴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재난지원, 3차 재난지원금 줘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너무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 6월 1일부터 이제 접수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이 홈페이지는 5월 25일 날 열어놨거든요. 그랬더니 6월 1일이 되기 전에 이미 9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조회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신청 전에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우리 국민들께서 그만큼 예.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혹시 나도 되나 하고 다 들어와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분이 많다는 게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매우 설계가 잘 된 제도라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매출 25% 이상 감소해야 돼요. 최근 3월달, 4월달에.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야 될 서류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비해서는 훨씬 복잡하죠. 왜냐하면 딱 해당이 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요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미리 항상 저는 방송 전에 미리 다 시연해보고 온다 그랬잖아요. 네. 코로나19 고용안전지원금. 코로나19 고용지원금, 코로나19 고용안전지원금은 그냥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PC로 치잖아요. 네. 그럼 딱 그 홈페이지가 뜹니까? 홈페이지가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름은 covid19.ei.go.kr로 어려워요. 이걸 제가 여기서 불러드리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자 우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치자. 예. 그러면 거기에 지원 내용 150만 원 그다음에 지원 대상 특고 프리랜서 영세업자 무급휴직자 단
소득 매출이 최근에 25% 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신청 기한은 7월 20일까지. 그다음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확인해 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다 떠 있어요.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직접 들어 맞습니다. 지금 라디오로 홈페이지 인쇄 갖고 오신 거예요? 예, 페이지도 다 인쇄 갖고 왔어요. 이런 안내 페이지도 인쇄 갖고요. 홈페이지도 들어가봤는데, 그러니까 covid19.ei.go.kr이에요. 근데 이걸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냥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이다. 거기 가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걸로 100만 하고. 명 정도가 받는다. 예. 근데 이제 일부는 아마 100만 명에 못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필이면 소득 매출이 감소했는데 24% 정도만 감소했다든지 이제 이런 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추가로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다행히 제가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가 지금 자영업자 또 긴급 생존자금이라는 걸 지원하잖아요. 두 달에 140만 원, 7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서울시에서요? 예. 근데 제가 딱 지나가다 보니까 기초단체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서울시 중소상공인 긴급 지원금, 그러니까 대출이 아니라 아마 최근에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 어떤 분들이 그 소상공인 긴급 대출 그거 신청해봐야 뭐 신용이 낮아서 안 됐어 하는 이런 막 불만이나 민원도 접수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박원시장이 나서서 대출이 아니에요. 100% 무상 지원이에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건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서초구라든지 이런 거에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요. 제가 이것도 보고 왔는데, 혹시 서울시 지원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우리가 서초구는 100만 원을 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탈락한 사람들 아슬아슬하게 서울시에서 탈락한 분들은 그 구마다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구가 또 나서서 한 거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 받았잖아요. 예. 오케이. 근데 지방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도 경기도처럼 100%에게 10만 원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처럼 하위 소득 50%에게 30에서 60만 원 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는 더 힘들었다라는 사회적 이제 지적이 있으니까 이건 중앙정부가 이번에 2차 추경, 3차 추경 예비비까지 동원해가지고 예. 1.5조로 해가지고 100만 명 정도 최근 3월달, 4월달에 25% 이상의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이번에 자, 이제 지원 대상인 거죠. 자, 정리를 해주셨는데 4448 청취자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급하게 질문 드릴게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라 소득이 확 줄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소득이 있는데 그래도 되나요? 부부신데 부인은 아마 프리랜서 강사라 아마 25% 이상 줄으신 것 같고 어때요? 예, 요것은 가구 소득 단위, 가구 개인으로 신청하니까 신청이 가능할 텐데요. 다만 가구 소득을 따져요, 요건에. 그 개인의 소득 기준에는 해당한다더라도 이제 두 구간이 있는데 1구간이 신청인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신청인 연 매출이 1.5억 원 이하야 돼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데 중소상공인은 연 매출이 1.5억 원 이하야 되냐? 연 매출이 영업이익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여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분은 신청 대상자가 맞아요. 네, 개인은 그런데 맞는데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가 안 되면 네.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4448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제 효과가 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2차, 3차 추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자는 건데 이 어떻게 논의들이 되고 있어요? 예. 그다음 방금 저 문의 주신 분들 다른 분들 제가 지금 그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전지원 대상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아까 제가 홈페이지 가보면 대상자인지 역시 알려줍니다. 네. 클릭하고 들어가면 본인이 긴지 아닌지를 알려주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자, 또 그다음- 질문 왔어요. 예, 그러니까 질문이 하나 올 청취자 거예요. 질문 또 다른 질문 왔는데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예. 법인 택시 기사도 해당됩니까? 회사 택시 기사 네. 여기서는 회사 택시 기사는 해당이 안 되죠. 아. 자, 일반 노동자는 지금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이게 이런 걸 받잖아요. 그다음에 유급이직이면 유급이직 지원금을 받습니다. 평균 급의 70%를 받습니다. 네. 다만 유급이직으로 갔다가 50인 미만 기업으로 유급이직 끝나고 무급이직이신 분이 있죠. 최근에 총 45일 이상이. 이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법인 택시인데 자기는 지금 유급휴직증이다. 그러면 안 돼요. 또는 현재 회사가 어렵지만 다니고 있다 안 돼요. 다만 동료나 본인이 무급휴직인 경우다. 회사 45일. 사정상 예, 무급으로 그러면 휴직할 됩니다. 수밖에 예.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이미 이
이 제도는 뭐냐면요. 정말 소득 절벽에 처하신 분들을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과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과 또 별도로 한 번 더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은 아무튼 들어가 보면 다 확인이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 1일 신청일인데 신청일 전에 100만 명 가까이가 이 사이트를 조회를 했어요. 네. 그럼 그 100만 명은 아마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아직 당연히. 몰라서 신청 안 한 분들 이제 뒤늦게 알고 이제 알아보는 분까지 하면 지금쯤에 아마 수백만 명이 아마 접수도 하고 신청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통계는 안 났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방금 일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제2차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다. 예. 경기도 이재명 지사, 그다음 민주통합당의 김두관 의원이 벌써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이든 뭐든 지금 오늘 굉장히 자유라는 게 뭐냐. 먹고 살아야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최소한의 물질 자유. 조금 그럼- 전에 이제 무거운 녀석들에서도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요즘 화제되고 있잖아요. 네. 기본소득 줘야 된다. 네. 보수정당이 문제 나서서. 그러니까 이 논의는 지금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인데요. 저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8월 31일까지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다 써야 되는데 지금 그때 왜 그 기한을 뒀냐는 분들 많았잖아요. 재밌는 게 최근에 주변에 그다음에 우리 댓글도 아마 나 벌써 다 썼어요. 1인당 40만 원 쌓인 거 저도 100만 다 원. 썼어요. 다 썼어요. 안 그래서 소장은 다 썼어요? 남았어요? 저도 거의 남았어요? 다 썼고 일부 남아가지고요. 얼마 남았어요? 방금 네. 동네 슈퍼에서 네. 사갖고 비타민 음료 사갖고 지금 스태프들한테 다 돌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3만 5천 원인가 남아 있습니다. 오. 근데 그러니까 8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다 쓴 건 써가고 있는데 음. 그럼 8월 30일 이후에요. 급격한 소비 절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코로나19를 잡는다더라도 다른 나라가 코로나19 안 잡혀가지고 수출이나 항공이나 무역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8월 30일 이후에 계속되는데 우리가 그때 재난지원금 다 쓰면 소비 절벽이 옵니다. 예. 저는 추석을 전후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50만 원 안팎이라도 주는 게 맞다.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는 경제의 동력이 다시 치고 올라간다. 네. 이건 좀 진작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코로나19가 당장 끝날 건 아닌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법인 택시 기사도 해당됩니까? 질문해 주신 기사님 계셨는데 밖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하도록 돼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중에서도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예. 사업장이면서 저도 무급휴직자. 분들만 또 한 분 질문 또 와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저는 유흥업소 종사자인데요. 유흥업소 중에도 음악을 하는 오브리 밴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오브리 밴드라면 이게 혼자 반주하시는 분 그 얘기. 반주 프리랜서실 예전 영어죠. 텐데? 그러니까 프리랜서 음악인이신데요. 자, 영세 자영업자 중에 유흥 향락 도봉업종은 안 됩니다. 다만 이분은 지금 그 매장 대표님이 아니라 그렇죠. 프리랜서 음악인이잖아요. 예, 여기저기서 부르면 이제 공연해 주신 분이잖아요. 네.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만약에 최근에 소득 매출이 3, 4월에 1, 2월 그 직전 올하고 작년이나 직전이나 이렇게 둘 중에 유리한 거다고 대비하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유리한 알겠죠? 거? 작년 매출하고 예. 최근 매출하고 둘 중에 하나를 실제 그 중에서 25% 감소한 것만 확인이 되면 예.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분의 문자로 봤을 때 많이 감소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그러니까요. 문을 닫았으면 아마 공연을 못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럼 25% 이상 감소하셨을 거예요. 네. 꼭 신청해 보십시오. 그럼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카드? 제출 서류 중에 네. 예를 들면 자영업자라든지 이 부분은 다 카드로 그 확인이 되잖아요. 카드 예. 전표로. 다른 분들은 또 그 자기가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입증 서류. 될것 그러니까 같고. 라디오로 다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질문 들어왔습니다. 재난고용지원금 신청도 오부제 신청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신청일이 아니라네요. 예. 온라인 오브제입니다. 예. 온라인 지금 오브제. 막 그 홈페이지 들어가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아주 빠르신데요. 예. 온라인 오브제 당분간 유지됩니다. 예. 예. 6월 10일까지는. 알겠어요. 그냥 또 이제 이게 지원 대상이 100만 명인데 실제로 나도 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뭐 200만 300만이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다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벌써 정말 어제 그저께 벌써 그 홈페이지에 가보가 왔다고 언론 보도도 나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진걸 소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뭐 예, 고맙습니다. 막히시는 게 없어. 아무 아닙니다, 질문을 아닙니다. 청취자분들이 막 질문 보내놓고 그냥 드렸는데도 막힘없이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6월 3일 오늘이 무주택자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입자들은 요즘 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주분들께서 많은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